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집중 분석 도와드리죠.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먼저 살펴보죠. 미국 경제를 두고 좋다는 평가가 사실 더 많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좀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가도 높고 고용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풍요 속 빈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희가 이제 풍요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을 사실 대변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성장 속에는 사실은 AI 투자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가 당연히 풍요의 어떤 결과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풍요의 결과물에 있어서 일반 대중 자체가 사실은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상위 소득가 상위 계층이 대부분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혜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AI 투자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투자가 좋으면 사실은 이제 고용이 좋아지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AI 투자 자체가 고용 유발 효과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 자체도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경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구조적인 부분 자체는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뭐 아시겠지만 물가라든지 금리가 사실상 뭐 고물가 고금리는 아니래도 거의 중물가 중금리 수준으로 유지를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2000년 2010년만 하더라도 결국 저물가 저금리에 상당히 익숙했던 소비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그 중물가 중금리 시대에 어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뭐 이러한 부분도 아무래도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좀 편가르기 비슷한 좀 백인 중심의 어떠한 그러한 또 자국 우선주의 이러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뭐 이민 정책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피해를 보는 계층들 아무래도 이제 뭐 히스패닉계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의 성장의 어떤 그 것들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이러한 좀 미국의 또 다른 어떤 양극화 현상이 지금의 풍요성의 빈곤을 낳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멀리서 지켜보면 미국 경제 뭐 너무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풍요가 AI 산업이 이끌고 있고 그 풍요를 많은 국민들이 좀 즐기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K자 성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올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위원님? 상당 기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투자가 뭐 미국 성장률이 높고 하는 부분 또 우리나라도 뭐 경기가 개선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투자가 되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AI 산업이라든지 관련 뭐 인프라 쪽에만 사실은 집중이 되고 있고 과거처럼 뭐 성장이 좋으면 골고루 뭐 전체 업종 자체 어떤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이라는 부분 자체의 회복이 상당히 더딜 수 있다. 오히려 둔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오늘 그 1월달 고용 지표가 나왔지만 1년 만에 지금 신규 일자리 수가 제일 낮게 나온 부분 자체는 경기가 개선이 되더라도 그러한 그 온기 자체가 제대로 퍼지지 못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K자 성장의 어떤 그 후유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워낙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고 그것이 주로 이제 AI 산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대로 감소 효과가 예, 있죠? 감소 효과도 이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성장의 양극화를 더 불러들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 정책을 하면서 뭐 저희가 직접적인 피해가 마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거꾸로 얘기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가지고 전 세계가 나눠 먹기식으로 사실은 성장을 해왔는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수혜를 받는
국가도 있겠지만 상당히 또 이제 피해를 받는 국가도 생기면서 이러한 국가별 어떤 양극화 현상 자체도 상당히 조금 이제 네. 전개될 수 있는 것들이 전 세계 어떤 양극화의 또 다른 어떤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천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AI 산업만 성장을 하고 있는데 AI 산업이 고용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대체한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수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AI 산업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신규 일자리라든지 실업률을 보는 기준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뭐 현재 당장 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막 정말 이제 AI 투자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뭐 우리가 그러면은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뭐 실업률 기준이라든지 또 일자리 기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저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장 뭐 우리가 보는 뭐 1, 2년 내에 그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지는 네. 아직은 좀 미지수인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제 고용 지표는 뭐 과거 잣대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뭐 저희도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 자체는 뭐 우리가 뭐 제미나이라든지 오픈 AI 뭐 이러한 것들을 쓰면서 저희 스스로도 이제 사람보다는 사실은 좀 이런 AI가 자체가 오히려 좀 편해지는 네. 이러한 어떤 것들을 실생활로 느낀다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 뭐 이러한 것들이 향후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로봇이 결국 이제 더 그렇겠죠. 더 상용화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뜩이나 지금 고령화로 사실은 이제 고용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 자체가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고 편리성이 극대화가 된다면 미래에 우리는 AI를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항상 시장에 대두가 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요. AI 전쟁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탄이라고 하죠.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채권 발행을 통해서 24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안 지나서 우리 돈으로 무려 46에서 47조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연구위원님? 뭐 결론적으로 네. 말하면 시장은 결국 AI 산업의 성장에 더 무게를 두고 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해 12월로 좀 약간 더 들어가 보면은 그때도 이제 뭐 부채 리스크, AI 기업, 오라클부터, 네. 부채 리스크가 있어서 상당히 조금 이제 경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또 분위기가 전환된 게 오라클도 사실은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하고 또 주가도 좀 반등을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글, 알파벳마저도 이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투자 과열 또는 투자 과잉보다는 AI 산업 성장에 사실은 투자자들이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주목이 되는 게 이번 그 알파벳 그 비달러 표시 채권 중에서 이제 파운드화로 발행된 거는 100년짜리 채권입니다. 만기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한 세기에 투자한다라는 그러네요. 거는 그러니까 알파벳이 앞으로 100년 후에 생존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부분들이지만 그러한 100년짜리 그 채권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만큼 향후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러한 것들은 시장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AI 기업들이 뭐 회사채 발행 올해 상당히 많은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용 우려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AI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고 하지만 이런 우려가 또 있어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 완제품 가격도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네. 치프레이션,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이제 전자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결국에 것들이 다 오르는 거죠. 이미 사실은 오르고 네. 있는 상황들이고, 뭐 최근에 이제 PC나 노트북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트북 가격이 뭐 대폭 오르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 예전에는 그래도 막 100만 원대에는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한 300만 원대 이상으로 맞아요. 사회에서 이미 치프레이션 자체는 상당히 좀 가시화된 부분들이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은 과거와 조금 다른 부분 자체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사실은 이제 대중화되는 관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가격을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꺾인다든지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또 가격 자체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인플레 압력을 자꾸 했는데 지금의 그 디램이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주된 수요처는 사실은 AI 기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도 기업이 하고 수요도 기업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보다는 더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치프레이션 리스크 자체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래도 저희가 치프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결국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금리 인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마진을 개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비용 조달 부분 자체를 결국 줄여줘야 되는데 그건 뭐 반도체 가격을 뭐 깎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비용 조달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 이제 금리이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선임된 뭐 해시 워시 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피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가 AI 생산성의 향상을 때문에 물가 자극 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2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워시가 지명되고 나서는 3차례까지 시나리오가 좀 커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한 4차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케빈 워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매파적인 어떤 중립이란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케빈 워시 위원장의 어떤 스탠스를 보게 되면 물가보다는 사실은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더 중요시하는 부분들이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트럼프 대통령과 좀 코드를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오긴 하겠지만 물가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뛰지 않고 오히려 좀 최근에 고용지표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게 되면 케빈 워시 체제하에서는 좀 금리 인하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게 고용이죠. 고용이 둔화가 된다면 또 워시가 차기 의장이 된다면 인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면 달러에는 약세 요인이 될 텐데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그 러트릭 상무장관이 현재 달러 상황이 상당히 미국 경제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듯이 결국 최근에 어떤 달러 약세 흐름 자체는 미국 경제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인해서 수입은 줄어들고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미국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줄 거고 또 기업의 매출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약세가 당연히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어떤 달러 약세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에는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 자체는 이게 물가 압력을 줄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달러 약세만으로 사실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미국 자산들을 결국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약세폭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투자자 자체가 미국 자산을 팔고 나가는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좀 달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물가 지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소매 판매가 어젯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였기 때문에 12월이면 연구위원님 연말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 특수를 시장은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뭐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시장 자체가 둔화됐다라는 게 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지금 신규 고용이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해고도 뭐 약간의 소폭이지만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러한 고용 시장의 불안 자체가 아무래도 소비 심리 또 실제 소비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인 맞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기는 했지만 장기 금리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가계가 부담해야 될 이자 지출 비중 자체가 크게 감소되지 못하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소비 쪽을 좀 제약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또 말씀드렸듯이 뭐 이민 정책의 어떤 강화라든지 뭐 아무래도 이제 이민 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돌아다니기보다는 사실 좀 집에 있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네. 부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뭐 좀 겨울철에 혹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겹치면서 미국의 어떤 소비의 판미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생각했을 때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히 중간 선거 전까지는 좀 부양책을 내놓을 텐데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지금 뭐 트럼프 카드가 대통령 남았나요? 뭐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이제 연초에 얘기했던 정책들, 그러니까 뭐 양대 모기지 회사를 통해서 양대 프레디맥이나 페니맥을 통해서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하는 이러한 것들 또는 신용카드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주는 이러한 조치들 거기에 사실은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 체감적으로 이제 경기 또 소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유가를 더 떨어뜨려야 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란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유가가 계속 들썩이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 한 1분기 지나서는 사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오히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안정, 특히 이제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강한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그 유가 안정 자체를 좀 도모하는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 안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가능성은 낮지만 관세 정책을 일부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사실은 선거에 지는 경우가 뭐 과거 미국 그럼요. 선거 사례 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분을 조금은 좀 후퇴하는 이러한 전략을 피면서 물가 안정을 또 도모한다라고 하면 좀 소비 경기 쪽에 조금은 좀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는 그러한 카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그리고 유가 안정에 좀 신경을 쓸 거다 예상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 증시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걷고 있는데 풍부한 유동성, AI 산업이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 중간 선거 전까지는 미증시 흐름도 좋겠죠? 예, 뭐 미국 증시 네. 흐름은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증시를 계속해서는 떠받쳐야 되는 입장인 그럼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이렇게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까지,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뭐 급등 어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완만한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에 요즘에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한국 증시도 좀 여쭤볼게요. 연구위원님께서는 한국 증시 매력도 한국 증시 추가 상승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 저희 하우스의 그 전망 자체는 일단 올해 코스피가 6천까지를 6천이요. 가고 네.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 대만, 일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투자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일 거고요. 지금 2월 달 그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3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만큼 기업의 이익,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 성장 이러한 것들이 동반된다라는 어떤 흐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올해는 국내 증시가 다른 여타 증시에 비해서 여전히 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좀 주목이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의 매력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